안녕하세요. 수학 감각의 저자, 홈스쿨러의 아빠 왕세호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뭐 흔하게 매일매일 거의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일을 보러 가요. 우리 아들이 이제 홈스쿨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좀 학습적인 부분, 독서 같은 걸 하는데, 제가 나갈 때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아빠 없을 때 뭔가 혼자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아빠 갔다 오는 동안 책 읽고 있을게요. 아주 해맑은 웃음을 띠면서 책 읽고 있겠다고. 그럼 저는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라, 아빠 갔다 올게. 차 타고 집으로 오면서 우리 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혼자 있으면서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부모님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 책 읽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것을 그 아이가 반드시 그 책을 읽을 것이라는 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아이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게 정말 아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혹을 참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반듯하게 책을 읽고 있는다, 그런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는 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조금 읽다가 그 유혹에 이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집에 오면서도 아이가 당연히 게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한 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바로 꺼버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너 왜 아빠하고 했던 약속, 너 스스로 하겠다는 것을 왜 지키지 않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거짓말을 하고 왜 게임을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던 거 끝내고 책을 좀 더 읽어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던 거를 급작스럽게 끝내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저 기분 좋아해요. 일단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게임도 열심히 하고 잘 하라고 그래요. 일단 하는 거 최선을 다해가지고. 근데 이제 게임은 대체로 허망하게 죽어요. 제가 생각했던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또 아쉬워요. 그럼 아이는 또 한 판 더 해요. 그리고 두 판 더 해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겠죠. 그러면 제가 아직도 한 판 안 끝났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끝났는데, 뭐 어떨 때는 안 끝났다고 할 수도 있고, 끝났는데 더 하고 싶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하고 싶은 게 본성이니까. 그러면 이제 적당히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 방에 가죠. 그것도 한참 지나요.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끝났어요. 그때서는 이제 책 읽을게요. 그럼 진짜 책을 읽어요. 아이들의 행동은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는 사실 없어요. 본성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뭔가 들키는 것 같고 자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숨기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숨겨요. 보통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 허물을 숨기려고 하는 거는 본성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한 판만 하겠다고 하고 또 해요. 근데 아이들이 무진장 계속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 3번 정도 얘기하면 그때서는 진짜 자기가 책을 읽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아이가 스스로 부모의 의지, 부모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하는 것이 만족스러워해요. 약간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못하게 하고 끊고 화를 내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책을 읽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화를 내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터를 막 끄고 이제 금지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이가 책을 읽겠는가, 내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식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왜 화를 내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잘못된 기대예요. 아이들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아이들의 본성이 그러할 것이라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본성을 제어해서 도덕적인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근데 그게 굉장히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세 번 얘기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책을 읽어요. 그런 거를 칭찬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아이는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제 책을 읽겠어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또는 인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징계나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아이들이 정직할 것이다, 부모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게임을 안 하고 책을 읽을 것이다, 이런 아이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아이 본성에 맞게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3번 정도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행동으로 보고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끝내고 자기 다시 할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원수를 몇 번 용서해야 되는지 7번이 아니에요. 70번에 7번 기다려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잘못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기다려주는, 원수한테도 기다려주라고 했는데 자기 자식의 약간의 부족함, 어리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 그건 당연히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기다림이거든요. 적어도 3번, 4번 기다리는 것은 부모로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